계열사에 출자하고 출자를 받은 회사 중에 하나인 현대상선은 또 다른 10개 계열사에, 그리고 그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다시 18개 회사, 이런 식으로 서로 출자하고 출자받는 거미줄 같은 구조를 띠는 것이다. 순환 출자에 의해 내부 지분율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동반 부실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6월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건설도 그룹 내 일부 부실 계열사에 출자한 것이 원인의 하나로 알려졌다. 다른 재벌 기업들에서도 이 같은 순환 출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벌들의 거미줄 같은 순환 출자는 기업 간 출자 총액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본격화됐다. 자기 자산의 2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98년 초 갑자기 폐지된 것이다.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 대기업 정책, 재벌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그동안 모두가 얘기해왔던 출자 총액 제한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 별다른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이제서야 부랴부랴 다시 부활한다 그러는데 도저히 그걸 갖다가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과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출자 총액 제한 규정은 재벌사 계열기업 간의 과도한 순환 출자로 인한 동반 부실을 막아주는 중요한 제도였다. 이 규정은 당시 경제비상대책위의 결정으로 폐지됐다. 아니 저쪽이세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용환 의원. 2년 전 출자 총액 제한 규정을 폐지한 논리는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외국 기업처럼 기업 간 인수 합병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러나 인수 합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순환 출자의 수단으로 이용됐을 뿐이다. 출자 제한 제도를 폐지를 했다? 예. 난 기억이 없어요. 취재팀은 당시 언론에 발표된 폐지 기사를 다시 확인했다. 비대위 김용환 대표라는 이름으로 보니까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자 총액 한도제나 의무 공개 매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98년 초 갑작스런 출자 총액 제한 규정의 폐지. 그 결과 재벌들은 지난 3년 동안 손쉽게 내부 순환 출자를 할 수 있었고 결국 허구적인 부채 비율 축소를 돕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에 이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원래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내부의 가공 자본을 만드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굉장히 그 반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규제가 철폐됐고 오늘은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98년 초 시작된 재벌 개혁. 재무구조 개선의 핵심 목표였던 부채 비율 200%. 많은 기업들이 수치상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만큼 실제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주주 1인에 의한 기업 지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주의 그 경영 전횡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해지고 투명해짐으로써 기업의 그 부실 5대 개혁 과제 가운데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회이사제. 지난 3년간 사회이사제는 과연 재벌 개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까? 사회이사제가 도입된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잠깐만요.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
같은 재벌 계열사끼리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는 사회이사제의 성공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현대전자가 외국은행으로부터 현대중공업 지급보증으로 돈을 빌렸다. 그 뒤 현대전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자 외국은행은 현대중공업에 상환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은 2,400억 원을 대신 갚았다. 그 돈을 현대전자가 현대중공업에 갚으려 하지 않자 현대중공업 사회이사들은 같은 계열사인 현대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집행부 이사 4분, 사회이사 4분 8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토의한 결과 사회이사들을 중심으로 이거는 그냥 지급을 해주면 안 된다. 우선 전자와 증권에 대해서 모든 그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정도다. 저희가 듣기에는 집행부의 입장은 그 당시에 현대그룹 차원에서 조만간 해결을 해줄 테니까 일단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입장 정리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선 조만간이란 말이 모호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현대그룹의 자금 사정 등으로 볼 때 지급 이행이 될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회이사들은 그거는 그냥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급을 거부하고 사회이사들에 의해 한 국내 기업의 경영 방식이 바뀌고 있는 사례가 외국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다. 사회이사들이 부당한 내부 거래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사회이사들이 반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기업의 그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좀 반대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사회이사에 임명했다. 이것은 파격적인 조치였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물이 사회이사에 임명되는 것은 곧 시민단체의 감시와 압력을 경영자가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사도 사회이사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송자 교육부 장관이 삼성전자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사회이사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송자 교육부 장관의 사임 파문이었다. 지난 98년 9월 송 장관이 자기 돈이 아닌 세간의 관심은 그가 한 재벌기업의 사회이사로 있을 때 회사 돈을 대출받아 산 주식과 이를 통한 막대한 시세 차익에 모아졌다. 이에 대해 송자 장관 본인은 실권주 제공은 기업의 관행으로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사회이사로 있었던 재벌 기업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 양반이 그 주식을 마지막 받은 게 얼마에 받았습니까?